ल म यहाँ सुरु गरेँ उडी अब है त। ल राखेँ त नि है उडी 2 घन्टा ठ्याक्कै 2 घन्टापछि बनाएर है। ल राखेँ है त। तर्को तर्को भनेर बोल्छु बिजुसालाई चिन्छ होला। ए, छैन। तपाईँ सुस्तो बोल्नुहुन्छ। ए, छैन सर त्यस्तो। बिजुसालाई कुन मान्छे ल्याउने भने हो अब हामीसँग काम गर्ने हुनुभयो। हजुर। 2जना तल सँगै जानुपर्ने हो। हाम्रो डिपार्टमा ल्याउने भने हो तपाईँलाई। हो त्यो एकचोटि आछी त्यतै हो कि तपाईँको अहिले अरूको डिपार्टमा वास्तवमा 2जनाले गर्ने काम हो कि सधैँ 2जनै थिए अहिले तपाईँलाई चाहिँ अन्त जाने ठाउँ नम्बर राखेको हो कि पुलमा चाहिँ पाठासाठा तपाईँले जम्मै तपेर्नुहुन्छ होला घरतिर पनि हेर्नुहुन्थ्यो। बुझिन्छ के भनौँ बुझ्ने कुरा बुझेको हो ढिलो बुझ्ने आए पनि केही भन्दा पछि कुरा आरम्भ है त मेरो यहाँ उ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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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조용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음, 여기다 설명을 할게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작년 5월에 내가 허가받았어. 이 세미나로 허가받았는데, 음, 네, 자, 오늘 수업 후에는 영상을 공유할 거예요. 영상 공유를 할 텐데 어, 옛날에 지난 레스트 시즌의 3강, 4강 그리고 오늘 수업 3강, 4강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으로 다시 보실 때는 뭐 이거 보셔도 되고 이거 보셔도 되고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해 드릴게요.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1번이에요. 읽기 1번에는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번, 12번을 풀 거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32번, 34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so easy. 그리고 여기는 easy.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자, 해봅시다. 인주시가 작년에 이어, 작년에 이어 라고 했으니까 작년
네,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해요. 이런 의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10월 한 달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이 평일이랑 주말이 있어요. 다 아시죠?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평일에는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인주공원에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수리기사가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고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 저렴한 가격으로 바꿔줍니다. 시는 이 뭐냐면 시티예요. 인주시죠. 인주시.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이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이 서비스는 1년 내내. 이 내내라는 말이 계속이란 뜻이죠. 1년 동안 계속. 아니죠. 여기 10월 한 달간만 합니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나왔네요. 올해 처음으로. 처음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처음 아니에요. 그죠? 자, 바랍니다. 주말에는 인주공원에서 술을 받을 수 있다. 주말 인주공원에서 어디야? 주말 인주공원에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네요. 3번. 4번도 보도록 합시다. 이 수리센터에서 무료 맞나요? 아니죠.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렴한, 뭐예요? 싸다, 땡땡하다, 저렴하다. 저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무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비싸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싸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싸다라는 것은 높은 가격이란 뜻이죠. 높은 가격. 그래서 고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낮은 가격이니까 낮은 가격을 저가라고 얘기합니다. 저가. 이거 고가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는 저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비싸다는요.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김민수 씨의 사연. 사연이 뭐냐면 스토리예요. 에피소드. 요거를 사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잔잔한 조용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김 씨는 피자를 배달하러 가다가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는 피해는 없었지만, 이거 중요해요. 사람이 다치는 피해는 없었지만 피자가 망가져서 배달에 문제가 생겼다. 배달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김 씨가 고객에게 연락하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연락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천천히 오셔도 돼요. 몸은 괜찮나요? 라며 따뜻한 말부터 전했다고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다. 고객은 주문한 피자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아니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몸은 괜찮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죠? 그죠? 사고가 생겨서 배달 중이던 피자가 망가졌다. 그죠? 피자가 망가져서 배달에 문제가 생겼다. 그죠? 사고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 피자가 망가졌다. 맞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김 씨가 다쳤다? 아니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다음 여기가 좀 헷갈린데 김 씨는 피자를 시킨 고객에게 연락하다가 사고가 나왔다. 아니죠. 아니에요. 뭐냐면 사고가 나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맞고 여기는 연락해서 사고가 났다. 이거 아니죠. 네.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죠. 그림책 작가 이수지 씨가 한국인 최초로 어린이 책 노벨상이라는 안데르센 상을 주목받고 있다. 주목받고 있다. 주목받다부터 봅시다. 주목받다. 똑같은 말은 관심을 받다.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상은 1956년에 만들어진 상으로 작가가 발표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모든 작품이요. 이 작가는 어린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를 그림으로 잘 표현해낸다는 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작가가 받은 상은 작년에 만들어졌다? 맞죠? 작년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1956년 옛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여기가 아닙니다. 자, 다음. 이 작가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았다. 한국인 최초로 처음이죠. 처음이다. first 맞죠? 2번이 답이고요. 한번 봅시다. 이 작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맞아요? 아니 자신 아니죠. 자신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이들이 그죠? 직접 경험한 얘기 아니죠? 꿈꾸고 상상하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고요. 그다음 누구요? 이 작가는 자신의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제출했다. 아니죠.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골라내시면 됩니다. 안드레슨 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동문학 노벨상이라는 닉네임이 있다. 이거를 살펴보시고요. 자, 요거는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사. 기사는 아티클. 기사를 보도록 합시다. 기사. 1번, 2번, 3번. 기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드라이버가 있죠. 드라이버. 두 번째는 아티클. 이건 뭐야? 신문 기사, 잡지 기사, 매거진, 뉴스페이퍼. 그죠? 세 번째는 나이트. 솔저. 군인. 옛날 군인. 솔저, 나이트. 여기는 신문, 뉴스페이퍼 아티클이에요. 17일 오전 6시 22분 인주시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은 이 지진이라는 게 얼스케이크죠. 흔들리는 거. 올해 인주시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가 뭐냐면 크기예요. 크기. 사이즈. 규모다. 119 상황실에서는 지진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러 번 불렀어요. 잠시만요. 켜져 있어서. 네. 자,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입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로 규모 2.0, 이번 주 안에 규모 2.0 정도의 지진이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봅시다. 이번 지진은 늦은 밤에 일어났다. 오전에 일어났어요. 오전에. 아니죠. 시민들이 지진을 느껴 상황실에 신고를 했다. 맞아요? 네. 시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어요. 2번.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여기 보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니죠. 자, 이번 주에는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몇 번 더, 요거, 이번 주 내로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게 뭐냐면 예측, 추측이죠. 하고 있다. 예상,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난 24일에 제7회 소비자 선정, 선정이라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하고 선택, 초이스죠, 초이스. 정하다, 결정한다, decide. 그래서 선정이에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선정. 알겠죠? 그래서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인주신문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오픈, 열렸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상은 소비자의 온라인 투표. 온라인 뭐야? 온라인. 인터넷이죠. 투표로 수상 브랜드가 선정되어 의미가 크다. 지난해와 같이 100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난해, 올해. 똑같은 말은 작년, 여기는 금년. 똑같이 100개. 이런 의미죠. 브랜드가 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2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도록 합시다. 소비자 수상 브랜드를 소비자가 수상 브랜드를 선정했다. 맞네요. 맞아요. 어디서? 소비자가 투표를 해요. 인터넷 투표.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맞고요. 기업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자, 그 다음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브랜드? 아니죠. 여기 썼어요. 지난해와 같이 100개 브랜드. 그 다음에 어,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가 2개 있었죠. 그래서 상을 못 받았다? 아니죠. 네, 여기요.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한 나라에서 4,400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이 발견됐다. 무덤. 이런 이런 거요. 무덤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무덤, 툼, 그레이브 이런 것들을 익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의 주인은 당시 왕으로 밝혀졌으며 알았어요. 왕인 거. 무덤 벽에는 고대 문자와 다양한 색의 그림이 가득했다. 이 무덤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색이 거의 그대로 프리저브, 그대로 잘 유지, 보관, 관리, 보존되는 거죠. 잘 유지, 보관, 관리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무덤의 일부는 일반인에게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 커밍 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은 뭐야? not yet. 요런 의미죠. 예. 자, 계속해서 봅시다.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고 있다? 아니요, 우리 알아요. 킹이에요. 그죠? 시왕으로 밝혀졌다. 주인이요. 네. 무덤 안을 구경한 사람. 무덤 안을 구경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니요. 일반인에게 곧 공개될 예정이다.
not yet. 그죠? 그래서 아니죠. 자, 무덤 안의 그림은 세계 상태가 좋은 편이다. 맞아요. 어, 어, 색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이 맞고요. 자, 4번을 보기 전에 요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집이야, 집. 집인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닥이라고 하죠. 여기를 뭐라고 해요? 벽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해요? 실링. 실링? 천장이라고 합니다. 천장. 여기는 루프. 그죠? 루프. 아이고, 아이고. 루프. 루프? 모르겠는데? 지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붕. 이렇게. 천장과 지붕. 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벽, 무덤 벽엔 이렇게 나와 있죠. 무덤 바닥이 아니에요. 벽이죠. 어. 자, 민주시안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여름 교복으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다. 교복, 뭐야? 우, 유니폼, 이거죠. 보시다. 이렇게, 반바지, 티셔츠, 이렇게 입고 있다. 기존 정장, 이 정장이 뭐냐면 수트예요. 수트.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장을 입었어요. 정장. 스쿨 유니폼이, 스쿨 유니폼은 수트였다. 정장이었다. 교복은 정장이었다. 그런데, 기존, 옛날, 이그지스트, 어, 정장형 교복은 활동할 때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몸이 편해지니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학습 효율이 올라갔다. 새 교복은 기존 교복보다 새 교복, 뉴, 여기는 올드 또는 뭐 이그지스트 교복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싸서 부모에게도 인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봅시다. 학부모들은 정장형 교복을 더 좋아한다. 이게 뭐야? 기존이죠. 기존 교복. 어떤 걸 더 좋아해요? 학부모들은 싼 걸 좋아해요. 싼 거. 준 새 교복. 그죠? 그래서, 그죠? 새 교복은, 새 교복은 정장형 교복. 기존 교복이죠. 가격이 비싸다. 아니죠. 자, 이게 헷갈리면 여기 보다 있죠. 보다. 이거를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립시다. 새 교복은 비싸다? 아니죠. 네.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임주는 여러분 송중기 알아요? 송중기보다 잘생겼다. 누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보다 있잖아요. 보다. 지워버려. 임준이 더 잘생겼구나. 임준이 더 잘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송중기에 비해. 자, 송중기하고 누구를 얘기할까? 어, 램본, RM이 더 잘생겼다. 이렇게 해서 RM, 송중기 누가 더 잘생겼다는 거야? 비교 대상 있죠? 이걸 지워버려. RM이 더 잘생겼구나. 요렇게 판단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임준, 송중기를 비교하는데 보다를 지워버리면 임준이 더 잘생겼구나. 송중기, RM을 비교하는데 지워버려서 RM이 더 잘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새 교복, 정장형 교복
보다라고 했으니까 지우고 새 교복이 비싸구나. 아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존 교복에 비해 새 교복은 활동할 때 불편하다. 자, 새 교복과 기존 교복을 비교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이 비교 대상이니까 지워버려요. 새 교복은 불편하다. 아니죠. 네.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아시죠? 네. 자, 그다음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복을 바꿨다. 오,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바꿨다.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보고, 좀 보면, 여기, 뒤에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거요. 당뇨 환자들을 위해 고추 품종인 살리초가 개발된다. 살리초가 뭐냐면, 고추예요, 고추. 고추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고추. 페퍼민트. 페퍼민트인데, 페퍼민트인데, 얘네는 고추가 없어.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살리초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고추는 보통 열매를 얻기 위해 재배하지만, 요거요. 열매. 살리초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잎을 먹는 품종입니다. 일반 고추에 비해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비만증 등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살리초에는 칼슘, 비타민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병해충, 병해충이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병충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생육기간도 짧아서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기간이 짧다라는 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건요, 땅에 심었어. 땅에 이렇게 심으면 이게 자라나겠죠. 자라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 크죠. 끝!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 어떤 거는 6주, 어떤 거는 6달, 어떤 거는 1년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이거는 짧대 짧아요. 그리고 그래서 빨리빨리 돈을 벌 수가 있죠. 고소득 돈을 많이 벌다. 소득이 많다. 라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이 병해충이라는 말을 보면 뭐고요? 요런 겁니다. 뭐요? 병해충. 균이나 벌레 때문에 점 이렇게 생긴 거를 병해충, 병충해 라고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살리초는 해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아니요. 아니죠. 병해충에 강하다라고 얘기죠. 아니죠. 자, 살리초의 열매는 크고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없다. 그냥 없어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라고 얘기했죠. 네, 없다. 자, 살리초는 생육기간이 길다. 생육기간이 길어 관심을 이거 짧다고 했어요. 짧다. 4번이 답이네요. 살리초의 잎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낮추는 성분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이 있다. 예, 얘기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봅시다. 이면 경제지는 조선시대 서유구가 쓴 백과사전입니다. 엔클로사이피디아
백과사전. 아, 이거 알았었는데. 잠깐만요. 이거 너무 알고 싶어. 잠깐만요. 아, 이걸 왜, 인사이클로피디어? 아, 죄송합니다. 영어로. 그래. 기다려봐. 인사이클로피디어. 인사이클로피디어. 백과사전이에요. 선비가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지식을 탐색한 것으로 농업, 건축, 의학 등 16개 분야. 이 조선 시대잖아요. 조선 다이너스티. 그러니까 얼마나 전이냐? 500년 전. 500년 전에 16개 분야다. 그러면 이건 뭔 말이야? 500년 전에 16개 필드. 이러면 내가 봤을 땐 everything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사이클로피디아가 맞죠. 16개 분야를 정리했다. 서유구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서유구. 서유구는 이 책을 쓸 때 조선의 생활상을 직접 관찰하고 여러 서적들, 서적이 뭐냐면 책이에요. 책, 참고했으며 거기에 자신의 논평을 첨부했다라고 있습니다. 논평이라는 게 뭐냐면 의견이에요, 의견. 오피니언, 오피니언. 논평을 첨부했다. 업태치, 플러스했다. 이 과정에서 인용한 책들을 밝혀놓아 서지학적 가치도 총 52권의 책을 편찬했는데 개인이 완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대학 아주 많다. 아주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잠시만요. 자, 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만든 책이다. 이 책은 한 명이 썼죠. 서유구, 서유구 한 명이 썼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서유구가 서유구 한 명이 썼다. 아니에요. 서유구는 집필하면서 참고한 문헌을 이 책에 기록해 놨다. 맞죠? 그죠? 뭐냐면 여러 서적들을 참고했으며 그래서 다 인용한 책들을 밝혀 놓았다. 이렇게. 이 인용이라는 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는데 내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여기까지. 요 부분은 여기다 써놓은 거죠. 요 부분은 다른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인용했다. 인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맞죠?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서유구는 객관적인 책을 쓰기 위해 자신의 의견은 배제했다. 배제했다라는 게 뭐냐면 뺐다. 쓰지 않았다. 제외했다. 이런 뜻이에요. 빼버렸다. 아니죠. 논평을 썼어요. 논평. 논평을 첨부했다. 자기의 의견을 썼어요. 의견, 논평. 자, 나 이 책의 내용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아니요. 에브리띵이에요. 16개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특정 분야의 한정, 리미트. 아니죠,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좀 서지학적이다라는 뜻이 책을 연구한 학문이에요. 서점할 때 서자예요. 책이란 뜻이죠. 책을 연구하는 학문이 서지학입니다. 알겠죠? 네.
자, 34번을 보도록 합시다. 코알라가 나왔는데 코알라와 유칼립투스 이게 얘가 코알라죠. 코알라. 얘가 유칼립투스. 어, 유칼립투스죠. 유칼립투스. 근데 얘를 봅시다. 이게 다른 동물, 다른 동물, 다른 동물이 이걸 먹어. 이걸 먹잖아요. 이걸 먹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요. 부글부글 막 싹이 쳐. 설사. 그죠? 아니면 죽어요. 죽다. 배탈 나다. 다른 동물이 먹어. 왜냐면 여기에는 포이즌, 독이 있어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이걸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얘한테는 뭐가 있냐면 독을 해소해요. 독을 해소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 그래서 only 이 유칼립투스는 only for koala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koala.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얘는 얘는 지금 어른이죠. 어른 어른이죠. 어른의 반대 아기 새끼라고 하죠. 새끼. 동물은 새끼라고 해요. 동물. 새끼. 코알라 새끼는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코알라 새끼도 다른 동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됩니다. 배탈 나고 죽어요. 그래서 이 코알라 어미가 똥을 싸잖아요. 배설물. 배설물을 먹어요. 새끼가. 코알라 새끼가. 새끼 코알라. 새끼 코알라가 이걸 먹고 효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라는 나뭇잎을 먹고 산다. 이 나뭇잎은 독성이 강해요. 오이즈. 일반적인 동물들은 먹을 수 없다. 하지만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의 독을 해독합니다. 해독하는 효소가 있어 다른 동물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유칼립투스 only for koala.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칼립투스 잎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다만 새끼 코알라는 독성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유칼립투스 잎 대신 엄마죠, 엄마. 엄마의 배설물을 먹는다. 이게 뭐냐면 엄마의 배설물이에요. 어미의 배설물. 배설물을 계속 먹어요. 계속 먹으면 새끼 코알라 몸속에도 유칼립투스의 독을 해독하는 효소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죠. 배설물, 똥이에요, 똥. 다양한 동물들이 유칼립투스 잎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맞아요? 아니죠. Only for koala. 다른 동물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미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독성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 맞죠? 네.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 코알라는 태어난 직후부터 많은 양의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먹는다. 코알라 새끼 코알라는 못 먹는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새끼 코알라는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끼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독성 때문에 어미의 배설물을 먹는다. 이게 맞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연주하기 전에 자 오케스트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오보에를 보는 오보에 리드도 봅시다. 리드 떨림판 요거부터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고. 여기 보면 여기쯤에 뭐가 있냐? 여기 가운데. 여기에 뭐가 있어? 한가운데 센터. 센터에 이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보에가 있죠. 오보에. 그죠? 오보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보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여기 관악기잖아요. 관악기. 관악기는 떨림판인데 떨림판. 떨림판을 리드라고 해요. 근데 이건 더블 리드죠. 더블. 두 개.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소리가 스테이블하게 롱,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돼요. 지속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오케스트라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음을 맞춰요. 라 이렇게 해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다 똑같이 맞춰야 되죠. 똑같이 맞출 때 얘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 기준음을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오케스트라는 연주하기 전에 악기들이 음을 서로 맞춰보는 과정을 거친다. 당연하죠. 그때 오케스트라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오보에, 아까 그 악기예요. 오보에가 기준음을 낸다. 오보에는 다른 관악기와 다르게 나무 떨림판인 리드를 두 장 겹쳐 사용한다. 그러니까 더블 리드라고 했죠. 더블, 더블 리드. 그죠? 소리가 더 정확하고 또렷하기 때문이다. 또 음을 안정적으로 길게 유지할 수 있어서 다른 악기들이 음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오보에는 다른 악기와 달리 이렇게 많은데 리드 두 개로 음을 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보의 첫 음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된다. 아,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없었는데, 다만, 오보에가, 시작 전에, 오케스트라 연주 시작 전에 음을 맞춘다라고 했죠. 여기 있어요. 자, 봅시다. 오보에는 오케스트라에서 소리를 맞출 때 기준 역할을 한다. 요게 맞죠. 오보에는 소리가 작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네, 소리가 작다는 말은 없었어요. 네, 정확하고 뚜렷하다라고 얘기했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랄까 관악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관악기. 관악기가 뭐냐면 그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거 입으로 부는 거 있죠. 이거를 관악기라고 해요. 뭐가 있어? 트럼펫, 트롬본, 그 다음에 클라리넷, 오보에 이런 것들을 관악기라고 해요. 그리고 스트링 있죠. 스트링, 기타, 바이올린, 비올라, 그 다음에 어 베이스, 컨트라베이스, 첼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악기라고 해요. 현악기. 그 다음에 드럼, 팀파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타악기라고 합니다. 타가 뭐냐면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탁, 탁, 탁 이렇게 때리고 띵
심벌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타악기, 때리는 거. 그죠? 그다음에 스트링이 있는 거는 현악기. 그다음에 이렇게 부는 거는 관악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 관악기죠, 관악기. 관악기, 관악기, 관악기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얘들은 현악기, 현악기. 얘들은 타악기, 팀파니, 심벌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애기장대는요,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 잠깐.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아쉽네요. 이거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쓰기 공부해야 돼, 쓰기. 쓰기 54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숙제예요, 숙제. 숙제. 많은 분들이 숙제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기쁜 일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옛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문화생활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콘서트 같은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남이 즐기지 않는 문화생활을 찾기도 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요. 어떤 사람은 노멀해요. 노멀. 어떤 사람들은 유니크해. 스페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이겠습니다. 문화생활의 긍정적인 면,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생활을 좋은데 많이 안 해. 왜 많이 안 할까? 그래서 쉽지 않은, 안 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 못 하는 이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를 찾았으면 정부의 어떻게 해야 돼?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죠. 해결책, 해결책. 이건 problem.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써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생활이 중요해졌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옛날과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옛날이랑 지금이랑. 옛날에는 only work. 일만 했죠. 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워라밸. 워라밸 들어본 적 있나요? 자, work, life, balance. 밸런스 이렇게 워라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월크도 중요하지만 라이프 이런 문화 생활도 중요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화 생활 어떤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즐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니크한 문화 생활을 즐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문화생활의 긍정적인 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문화생활을 하면요. 일단 스트레스가 줄어들겠죠. 스트레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지식도 생기고요. 친구, 새 친구도 많아지겠죠.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에너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험도 많이 쌓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돼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활력소가 생긴다.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친구, 새로운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지 봤더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봅시다. 야, 문화생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문화생활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죠. 자,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돈이 없어요. 비싸. 비싸다. 그죠? 시간이 없어.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안 비싸게 해줘야죠. 안 비싸게. 그래서 두 가지. 돈 같은 경우에는 무료 문화 생활,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아니면 저렴한 할인을 해주는 거죠. 저렴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주면 되잖아. 진짜로 돈을. 그래서 문화생활비 지원 그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해결되잖아. 그죠? 두 번째 시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일을 조금 하면 되겠네. 일을 조금 해. 일을 조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사에 얘기를 해서 일주일에 52시간보다 적게 일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법, 법을 만들어 주면 되겠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 52시간제라고 해서 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없어요. 사장님이 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도입 부분. 문화생활이 중요해졌다. 생활 수준이 향상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이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바뀌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만 즐기는 독특한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게 뭐야? 인트로예요. 인트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긍정적인 면, 좋은 면 써봅시다. 이러한 문화생활을 통해 사람들은 일단 즐거워야죠.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 또한 문화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관계,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문화생활은 삶의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 좋은 점들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장점, 어떤 장점? 새로운 관계를 만나요. 그다음에 지식과 경험을 쌓아요. 삶의 활력소가 돼요. 장점이 많아. 하지만 즐기지 못합니다. 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고 문화생활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공부해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생활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따라서 쓰세요. 카피. 오케이.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문화생활을 못해요. 뭐라고 했어요? 문화생활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이렇게 카피. 알겠죠? 이렇게 따라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문화생활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국민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리미트해요.
제한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자, 요거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 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영화, 공연, 정시회 관람비 등 문화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카피 플러스 셀프. 오케이? 54번도 숙제입니다. 숙제하실 거죠? 네. 네, 꼭 해가지고 오십시오. 자, 끝났고요. 지금은 9시 51분이니까 10분 쉬고 10시 1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 알았죠? 아, 만나요. 네, 만나뵙겠습니다. 네, 이따 감사합니다. 봐요. 예. 안녕.